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렌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지난 영상 런던에서의 이제 마지막 브이로그. 이쪽?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 제가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국어 강사가 됐는지 질문을 몇 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댓글로 달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길 것 같아서 오늘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고요. 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굉장히 먼 옛날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을 다시 한번 봤더니 2017년 말에 제가 이 자격증 취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라떼는 이야기가 될까봐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 또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이제 영어 회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교환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강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더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취득해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는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2급 소지자 한해서 경력이 몇 시간이 이제 충당이 돼야지 아마 취득이 가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저는 3급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면 취득이 가능했고, 2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듯이 학점을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네,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을 아마,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하자. 이래서 3급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3급도 아마 그런 학원, 온라인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제가 등록을 해서 좀 이제 시험 대비도 받고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된통 떨어집니다. 네. 된통 떨어지고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긴장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덜덜 떨면서 필기도 썼고 아마 그게 필기 합격을 해도 인터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히는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렇게 3차를 그냥 와장창 탈락을 하고 이제 시험으로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정식으로 좀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2급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급 취득을 위해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뭐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서 정말 열심히 그 이제 수업을 다 듣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미 이제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을 했기에 거기에 많은 등록금을 냈고, 또 다시 그 등록금을 하자니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비용 절감하고 좀 단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이제 폭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급을 그 온라인에 수업, 뭐 이제 약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이런 거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뭐 평생교육원 아니면 학점은행제 같은 거를 통해서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이제 그 기관이 되게 많거든요. 온라인에 찾아보시고 이게 또 그 본인의 아마 뭐 4년제 대학인지 2년제 대학 졸업자인지 뭐 대학 졸업자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 기관을 선택하셔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이었던 저는 평일에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주말에, 주말반, 그것도 아마 토요일 하루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에 실습을 해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진짜 아침 진짜 9 to 6 하듯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막 몇 시간씩 앉아서 수업 듣고 실습 직접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앞에서 이제 막 티칭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거기 같은 그 반 친구들이 나의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티칭도 막 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거의 아마 1년이 좀 안 되게 6개월이 좀 넘게 네, 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그렇게 정말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종일 그거 이제 실습하고 뭐 일요일 날 복습하고 그게 또 온라인 수업 들어도 시험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도 막 보고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살짝 오픈북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또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하는 것까지도 저는 정말 모든 직장인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어 강사로서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봉사활동 경험 외에는 아무 경력이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제 필리핀에 자리가 생겨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을 언급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저의 채널이 작은 채널이니까 언급을 해도 되겠죠? 네, 아마 한국어 강사, 뭐 한국어 교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종학당, 필리핀 지사에서 일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필리핀 현지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었고, 어, 그때 학생들을 또 너무 잘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는 네, 수업을 했었어요. 제 첫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필리핀 그 친구들이 너무 또 착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고, 이제 또 런던에서 너무 운이 좋게 한국어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또 너무 좋은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운 수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취직한 기관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그렇게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실 때, 인터뷰에서 늘 막 티칭이라는 걸 하게 돼요. 한국어로 하면 모의 수업 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직접 그 교환을 짜서 주어진 시간 내로 수업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실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많이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격 필수 요건에 교원 자격증이 없고 인터뷰 기회를 잡았다 하시면 그 모의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만 잘하시면 거의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물론 필리핀 언어가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런던은 당연히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완전 초급반에서는 설명을 하실 때 영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완전 초급반들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이게 이제 영어권 국가라는 전제 하에 그럴 경우는 영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뷰 볼 때 그런 부분도
보겠죠. 그 인터뷰 보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한국어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받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그리고 한국어 강사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면,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어 강사는 시작하는 거는 쉬울 수 있으나, 왜냐면 저희가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기 때문에, 근데 막상 가르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그냥 모국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한국어를 써 설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네. 오히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이제 한국어 강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보는 한국어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학생들이 발견해낼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참 한국어 강사로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정말 급하게 코멘트가 몇 개 달린 걸 보고 아, 이거는 빨리 답변을 드려야겠다. 이래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던가 뭐 인스타 DM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그렇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